자, 폐강입니다. 유전형과 염색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들어가자니. 자, 제일 처음에 제목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염색체와 유전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염색체와 유전자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 유전자라고 하는 게 뭐다? 유전자라고 하는 거. 자, 유전 형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 특정 부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전자라고 얘기한다. 유전자. 그래서 그 통합부에서 배웠던 게 뭐죠? DNA에 있는 삼연기 조합. 삼연기 조합, 염기 세기가 뭐한다?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그 아미노산들이 쭉 지정되어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유전자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유전자라고 하는 건 염기 서열이다. DNA에 들어있는 염기의 서열의 일부를 우리가 뭐라고? 서열의 일부를 유전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유전 형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라고 한다면 생물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 형질의 발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DNA에 있는 유전 정보들을 이용해서 아미노산을 만들고 아미노산에 의해서 단백질이 뭐한다? 특별한 구조를 가지면서 형질이 나타난다. 사람의 형질이. 그래서 그 염기세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전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에 있다? 염색체 안에 DNA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염색체가 전달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유전자가 전달이 된다는 얘기로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유전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염색체라는 얘기를 합시다. 염색체다. 염색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면 세포 안에 있고요. 원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핵막이 없기 때문에 세포들이 그대로 뭐야?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진핵생물부터는 뭐한다? 핵막이 있기 때문에 핵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DNA가 포함된 구조이다. 그래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 기능 역할이 뭐예요? 첫 번째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세포가 뭐 할 때, 분열할 때 유전 정보를 모아주는 역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전달하는 역할. 그래서 얘네들은 세포 분열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핵안에 가는 실무로 풀어져 있는데 그 풀어져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염색차라고 부른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염색차 형태로 풀어져 있다가 실무에 풀어져 있다가 세포 분열을 할 때, 세포가 분열할 때 뭐 하기 위해서 응축이 된 모양이에요. 왜? 이동과 분리가 쉽도록 이동과 분리가 쉽도록 응축한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염색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분열 중인 세포에서 광학혈맥을 보는데 주로 분열 중인 세포 중에서 언제? 중기죠, 중기. 척도판에 배열이 된 중기 상태 주로 광학혈맥을 이용해서 보면 두꺼운 끝 모양이나 무슨 모양? 막대 모양으로 관찰이 된다. 막대 모양으로. 그래서 염색체라고 하는 역할 뭐라고요? 유전물을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이고요. 세포 분열 전에는 뭐한다? 핵안에 가는 실명의 염색자로 있다가 세포 분열할 때 뭐하기 위해서 이동과 분리가 쉽게 하게 되는 응축된 모양을 뭐라고 한다? 염색체라고 한다. 됐지? 다음. 자, 염색체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염색체는 뭐 돼 있다?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돼 있다. 히스톤 단백질로 된 복합체라고 돼 있네요. 그죠? 복합체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DNA에 대한 얘기부터 하고 합시다. 자, 통합부에서 배웠던 건데 DNA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산당염기가 몇 대 몇 대가 있다? 1대 1대 1로 결합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뭐다? 단위체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단위다. 그래서 얘는 많은 비율을 어떻게 뿌리는 이중 나성 구조이다.
이중 나선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DNA 포함된 연계 종류는 몇 종류다? 네 종류이기 때문에 실제로 DNA를 구성하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 몇 종류? 네 종류일 거다. 왜? 그 연기에 따라서 뭐냐? 뉴클레오타이드 종류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요들 사이에 그림을 보시면요.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의 상호적인 결합에 대한 얘기는 이미 배웠을 테니까. 이게 수소결합 몇 가닥? 수소결합이 두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 그 다음에 사이토시하고 구아닌 사이에서는 수소결합이 몇 가닥? 세 가닥이다. 세 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다리 모양이 아니라 꼬아지면 뭐가? 나선 모양을 띠게 된다. 양쪽의 수소결합의 차이다. 수소결합의 수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선생님 유전자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뭐예요? 염기의 서열입니다. 염기의 서열 순서가 뭐한다? 하나의 형질을 나타낼 수 있는 특징이 될 수 있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DNA에 대한 얘기 잠깐 봤고요. 자, 그러고 나면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염색체 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예요. 자, DNA 이중 나선 구조인데 유전자 A와 유전자 B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체크할 게 두 가지다. 첫 번째, DNA 염기설이 모든 염기설이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 그건 아니다. 일부 뭐한다? 무의미한 유전 정보 아닌 부분도 뭐한다? 포함이 되어 있다. 유전자가 아닌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 유전자가 아닌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유전자는 뭘 얘기한다? 아까 했지만 염기서열을 했어. 그 염기서열에 의해서 히톤 단백질 얘가 뭐합니까? DNA가 촘촘히 감아요. 4개, 5개 정도를 뱅글뱅글 감아서 우리가 실타래 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뉴클레오솜이라고 한다. 히톤 단백질을 DNA가 총총 감아서 만들어진 거.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그 시골에 가보면 매주 이렇게 그냥 끈으로 묶어서 매달아놓은 거 아니냐? 미안하다. 옛날 얘기고. 그래서 히톤 단백질을 DNA가 묶어놓은 걸 뭐라고 한다? 뉴클레오솜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뉴클레오솜이 실처럼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모양을 뭐라고 한다? 염색섬이다. 그래서 세포 분열 전에는 이런 형태를 어디간에 해간에 뻗어 있다는 말이지. 그치? 그런데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얘가 염색사가 공축된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염색체라고 한다. 그래서 염색체는요, 그 전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야? DNA 복제가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DNA 복제가 일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운데 있는 도문체라고 얘기하는데 도문체는 뭐예요? 세포 분열 시 방음 주사가 부착되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도문체라고 얘기한다. 도문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응축되어 있는 모양을 뭐라고 한다? 염색체라고 얘기한다. 염색체. 여기는 염색체도 염색사도 물리니까 DNA와 히톤 단백질의 복합체이다. 그럼 딱 하나야. 그 DNA에 뭐가 있다? 유전자가 있고. 그래서 염색체가 나중에 분리가 돼서 분열이 된다면 거기 있는 유전자를 누구한테? 자손한테 뭐한다?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자, 염색체와 유전자에 대한 얘기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봤는데 자, 용어 정리를 합시다. 용어 정리. 자, 유전자라고 하는 게 뭔데? 라고 하면 DNA 특정 부위 아까 얘기했죠. 염기서열 부위가 염기서열의 그 부위를 우리가 뭐라고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자. 근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는데 형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자. 아니 DNA는요 우리가 핵산이라고 얘기하죠. 공으로부터 전형의 전자의 유전상의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네.
그래서 하나의 DNA는 많은 수의 뭐야? 유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형질을 나타내기 12만 년 정도 돼. 머리카락 색깔부터 시작해서 손톱 모양, 지문 모양 모두 다. 쌍꺼풀 있다 없다, 뭐 굳이 보조개가 있다 없다, 눈동자의 색깔에 대한 얘기들부터 피부 색깔, 지능 전부 다 해갖고 약 80만 년 정도 돼. 근데 사람의 염색체는 몇 쌍밖에 안 돼? 23쌍밖에 안 돼. 그럼 한 개의 염색체에 적어도 몇 개? 나눠보면 한 5천여 개의 유전자가 뭐야?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DNA에 많은 수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유전자가 있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연관. 연관이 되어서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염색체는 DNA를 포함하고 하나의 염색체에 많은 수의 뭐야? 유전자가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염색체를 나눠서 자손을 됐을 때 하나의 염색체가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수많은 유전자들이 한꺼번에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유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물에서 유전체는 뭘 얘기하는 거야? DNA에서는 유전구 전체를 구성하고 유전체라고 한다.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DNA, 유전자, 염색체에 대한 얘기들. 이해됐지? 자, 그러고 넘어가면 아까 했던 DNA 구조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래 놓고 자, 밑에 보면 연관에 대한 얘기예요. 저기 아까 얘기했죠? 여러 유전자가 한 염색체에 있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연관이라고 한다. 연관. 그래서 그 연관된 유전자의 무리를 우리가 뭐라고? 연관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연관군의 수를 셀 때는 어떻게 셉니까? 라고 하면 사람 2에는 46 정도의 뭔가 염색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는 연관군의 수는 사람의 경우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n equal 23개의 연관군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23개의 연관군. 그래서 한 연관군에 속한 유전자는 교차나 돌연변이 우리가 이제 교차나 결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교차에 대한 얘기는 고등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DNA가 응축이 될 때 뭐 하는 거야? 서로 이렇게 교원을 해버리는 거야. 그걸 우리가 교차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교차에 대한 얘기는 뭐 한다? 고등학교에 나오지 않으니까 돌연변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염색체 돌연변이 첫 번째 구조 이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가 뭐 결실, 전자, 여기, 중복 그런 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수의 이상도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세포들할 때 같은 딸 세포로 뭐 한다?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동을 한다. 됐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관문의 수를 센다. 거기까지 얘기가 되고 나면요. 우리가 기본적인 얘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유전에 대한 얘기가 누구지? 맨 처음에 유전을 얘기한 사람이 그치? 써봤자 기억 안 났어. 그래서 맨델이라는 사람이 유전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맨델의 유전 법칙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해갖고 나온단 말이야, 그지? 우열, 분리, 독립.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완두를 가지고 유전이 인자라고 하는 어떤 얘기 하나의 팩터에 대한 얘기를 설명합니다. 뭔가가 부모로부터 자손으로 전달이 되고 있고 그게 규칙적인 뭐하다?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 그게 이제 우열의 법칙, 분리 법칙, 그다음에 뭐야? 독립의 법칙이야. 근데 거기에 예외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다음에 서턴이라는 사람이
사람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뭘 얘기할까? 염색체설을 들어온다. 염색체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야 지금까지. 야, 유전자가 어디에 있다? 염색체 내에 있고, 그것이 자손한테 뭐한다? 세포물한테 자손한테 전달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처음으로 얘기한 게 뭘 대한 얘기를 하냐면요, 상동 염색체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설명합니다. 야, 상동 염색체는 뭐예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쌍을 우리가 뭐라고? 상동염색체를 얘기한다. 염색체의 쌍을. 그래서 그 염색체가 멘델 방식이 얘기한 거랑 유전인자와 똑같이 자손한테 그렇게 전달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델이 생각한 유전인자가 서터는 뭐라고 생각할까? 염색체가 유전인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우리가 모건이라는 사람이 뭐를 얘기한다? 유전자설을 주장합니다. 자, 유전자설을 주장하면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야, 대립유전자라는 얘기를 해요. 대립유전자. 그 대립유전자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그 멘델에서 얘기한 둥글다? 겉에 C 모양이 둥근한두하고 뭐야? 주름지근한두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둥근한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라지 RR 주름지근 스몰 R로 표현할때 이 라지 R과 스몰 R이 뭐다? 둥글다 주름지가 대립유전자는 거예요. 완두의 C의 모양을 결정해주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유전자형이라고 얘기하죠. 유전자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라지아라고 스몰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둥글다, 주름지다. 하나의 형질에 서로 반대되게 혹은 여러 가지 특징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대립유전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에 대립유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한 거고, 이 사람은. 그래서 야, 서턴 네 말이 맞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 염색체 안에 유전자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뭐 한 거야? 한꺼번에 묶어놓은 거야, 지금. 네가 이 일을 해야 될 거야, 이제. 오케이? 뭐야? 멘델이 주장한 유전자가 어디에? 염색체 내에 유전자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염색체가 분리가 되면서 자손한테 전달이 될 때 그 유전자들이 뭐한다? 자손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고 하고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런데 거기에는 뭐다? 상동체의 분리라든가 대립유전자가 뭐한다?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복잡한 얘기들이 이제 인간 나오기 시작할 거다. 오케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고 나면요,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야, 그러면 우리가 핵형 분석을 통해서 이 놈이 같은 종인지, 혹은 성별이 다른지, 혹은 다른 종인지, 이걸 뭐 한다?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핵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핵의 형태다. 핵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정의예요. 한 생물이 가진 염색체 수, 모양, 크기, 염색체 형태들이 특징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핵형이라고 하자. 핵형. 그래서 뭐가 다르다? 종에 따라서 핵형이 다르기 때문에 핵형은 뭐다? 생물종의 고유한 특성이다. 그 얘기는 같은 종이라면 뭐하다? 핵형이 동일할 수 있는데 뭐까지 같아야 돼? 성까지 같아야 한다. 오케이? 성까지. 그래서 같은 종의 생물에서는 성별까지 같아야지 핵형이 뭐한다? 같게 나타난다. 그래서 염색체 수가 같다고 같은 종이다? 그건 아니다. 염색체도 같아야 되고 모양과 크기도 뭐해야 된다? 같아야지만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같은 종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핵형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 중요합니다. 최세포 분열 중기세포. 그죠? 최세포 분열의 중기세포에서 염색체 사료를 이용해서 분석해서 우리가 하는 걸 뭐라고 하는데 핵형 분석이라고 하는데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보다 첫 번째 상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염색체의 수나 구조 이상에서 나타나는 돌연변이 확인이 가능하다. 돌연변이. 그런데 모는 구별이 안 된다. 얘가 유전자 이상은 판단할 수 없다. 유전자 이상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핵형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핵형 분석 가지고 뭐 한다? 겁나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 보면 자, 염색체 모양을 이용한 사람의 핵형 분석인데 딱 나왔네요. 그죠? 사람은 자, 위에다가 뭐라고 적을까요? 여성 같은 경우에 뭐라고 쓰냐? 야, B에는 44 플러스 뭐라고요? XX라고 얘기하고요. 그죠? 남성 같은 경우에는 E에는 44 플러스 뭐라고 한다? XY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염색체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를 할 거예요. 상공 염색체, 염색 분체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마지막에 1번부터 시작해서 22번까지가 뭐라고요? 얘가 상염색체입니다. 암수의 구별 없이 남녀의 구별 없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염색체를 뭐라고 한다?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데 1번에서 22번까지의 상염색체는 뭐에 따라서 크기 순서예요? 크기가 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야? 작은 것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염색체가 가장 크고요. 22번 염색체가 가장 작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23번째 23번 염색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를 성염색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사람 같은 경우 이 성염색체는요.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과 같이 X 염색체와 Y 염색체로 보면 되는 XY형이 있고요. X0형이 있고요. 뭐 GW형이 있고 G5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전부는 XY만 나옵니다. XY만.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사람의 성을 결정해주는 염색체는 뭐다? Y 염색체입니다. Y 염색체. 아버지가 자손한테 Y 염색체를 주면 되게 뭐다? 성이 남성으로 결정이 되고요. X 염색체를 주면 뭐가 된다? 여성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몇 쌍의 사람의 체제에는 총 23쌍, 46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뭐라고 23쌍의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한다.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에 쌍이 있다. 그래서 염색체의 수는 총 몇 개다? 46개다. 선생님, 저 염색체의 수를 모으세요. 라고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 염색체의 수는요, 어떻게 되냐면, 염색체의 수는요, 염색체의 수는 어떻게 되라? 동원체의 수로 세라. 강수사가 붙는 동원체의 수로 우리가 뭐하자? 염색체의 수를 세자고요. 그래서 염색체의 수는 46개고요. 몇 쌍? 23쌍의 상용체가 있다. 그래서 상염색체와 성염색체에 대한 구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상동염색체하고 대입되었는데 상동염색체는 뭐니?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핵형 분석을 했을 때 예전에 1번 염색체가 선생님 이 모양이요 하나가 아니라 둘이 같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상동염색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요. 모양과 크기가 똑같고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상동염색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누구한테? 엄마한테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동염체상에는 같은 위치에 뭐가 있다? 대비가 써 있다. 여기에 모양 서턴의 염색체수라고
무분의 유전자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요렇게 염색체가 파란색에, 선생님 양쪽으로 지금 두 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염색 분체라고 얘기한다. 요 한 가닥가 염색 분체입니다. 왜? DNA 복제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빠져나오니까 생막을 걷고. 그래서 요렇게 나타나잖아요. 요렇게 두 개가 뭐라고? 이게 상동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같은 형질을 결정해 저희들 아까 우리 야 여기에 라지알이라는 뭐가 있어? 둥근 완두가 있어. 둥근 모양의 완두가. 여기는 뭐다? 주름진 모양을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대리균자라고 한다. 그래서 염색 분체는 복제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한다? 라지를 수밖에 없다. 왜? 동일한 게 복제가 될 테니까.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뭐다? 스몰알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상동 염색체와 대리 유전자 그리고 염색 분체의 DNA 복제에 대한 얘기까지 뭐해라? 같이 세트로 엮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고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 보면요. 우리가 이거예요, 이거. 자, 대립전자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서로 다른 유전자를 뭐라고 한다? 대립전자라고 한다. 그래서 대립전자는 두 개일 수도 있고요. 겁나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단인자리전이다, 다인자리전이다, 혹은 뭐다? 중간전이다, 그 다음에 뭐까지? 복대리전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자, 상등체가 대리전이랑 같을 수도 있고 뭐다? 우리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같은 경우를 동형접합이라고 합니다. 동형접합이다. 예전에 옛날에 뭐다? 순종이다, 잡종이다 얘기했는데 뭐가 다른가 봐.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걸 우리가 뭐라고? 이형접합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쌍꺼풀 유전자가 라지 D갑니다. 웹커플 유전자가 스몰 D라고 되어 있네요. 웹커플, 쌍꺼풀. 야, 웹 쌍꺼풀은 커플인데 웹 쌍꺼풀은 까풀이야? 그것을 여쭤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거 두 개를 무슨 관계가 상동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리고 얘네 둘의 관계를 뭐라고? 염색분체라고 하는데 염색분체는 뭐가 다를 수가 없다? 유전자가 다를 수가 없다. 얘네 복제가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라지 D하고 스몰 D가 뭐예요? 대립전을 놓는데 쌍꺼풀이 왜 쌍꺼풀보다 뭐하다? 우선이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뭐가 나타난다? 쌍꺼풀의 형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라지 D가 스몰 D에 대해서 뭐다? 우선이라는 말이지. 그런데 자, 웹커플 유전자, 대립유전자 같은 경우는요, 얘는 뭐예요? 선생님 같네요. 얘는 동형접합이 아니라 이형접합이고요. 얘는 뭐다? 동형접합입니다. 동형접합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핵상을 우리가 가지고 핵상을 표현한단 말이야. 자, 첫 번째 핵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자, 상동 염색체가 두 개가 같이 보이면 우리가 뭐라고 쓴다? 2N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상동 염색체가 없이 하나만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N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N. 그지? 그래서 2N이다, N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2N과 N을 얘기할 때 그래서 여기 나머지는 뭐예요? 2N은 뒤에는 염색체의 숫자를 쓰시면 돼요. 8개. 그래서 N은 얼마가? 4개. 그런데 EN 상태, 상태가 같이 되어 있는 건 무슨 세포? 체세포고요. 상호체가 없이 홀로 있는 건 뭐다? 우리가 자손한테 되는 생세포입니다. 생세포.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야?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핵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핵상.
자, 핵상인데요. 그 밑에 보면 염색분체의 형성과 분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염색분체의 형성은 언제 한다? 세포분열 하기 전에 DNA가 복제가 됩니다. 뒤에 가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뭐라고요? S기라고 하죠. 단기에 S기에서 얘기를 하면 염색체가 응축을 할 때 복제가 된 상태에 응축이 되니까 두 개이고 염색분체가 붙어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염색체가 뭐합니까? 염색분체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염색분체의 분리다. 자, 요 얘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본 거자. 물론 체세포 분열에 대한 모양이긴 한데 지금 핵막 안에 가려져 있는 형태입니다. 염색사. 그런데 복제가 됐고요. 핵막을 제가 씌울 거예요. 보이시죠? 지금 파란색하고 빨간색이보다 상동체예요. 그죠? 그리고 위에 있는 보라색하고 초록색입니다. 상동체예요. 오케이? 근데 이들이 체세포 분열할 때 결국에 뭐한다? 양쪽의 동원체에서 이렇게 나뉘어진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상태,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는 상태를 가만히 보면 예죠. 다시 이렇게 있다가 스톱. 요때 뭐가 되는 거야?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면서 반반씩 나뉘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염색 분체의 분리는 뭐 할 때? 체세포 분열에서 나타나고 생세포 분열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복제됐던 게 반이 나뉘는 거예요. 복제됐던 게 반이 나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한 번 분리가 되는 거는 우리가 체제 분리라고 얘기하고, 어쨌거나 염색 분체의 분리는 어디에서? 세포 분열 과정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요. 리셋 해놓고 핵막 치운다. 어머 물려있네. 얘는 체세포 분열입니다. 양쪽의 방사의 동원체에 뭐한다?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둘로 나뉩니다. 둘로 나뉘면서 원래의 모세포와 똑같은 뭐한다? 그지 방수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뭐한다? 핵막이 절절히 이제 생기면서 완전히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뭐다? 체세 분열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한다면 세포 분열 시에 염색분체가 분리가 되어서 뭐한다? 딸세포한테 뭐한다? 들어가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 핵형 분석입니다. 세포 주기까지 안 들어갈 거예요, 지금. 세포 주기까지 들어가서 체세포 분열하고 핵형 분석까지, 감수 분열까지 다 얘기를 한 상태에서 핵형 분석을 하면 상당히 뭐한다? 머리 아프니까. 자, 그렇다면 방금 배운 핵형 분석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얘는 모의고사 기출문제예요. 수능 기출문제. 학교 시험에서도 절대로 뭐한다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확률을 보면 23학년도 여러분 여기가 지금 문제가 걸리죠. 다 거의 대부분 59%, 48% 정답률입니다. 75%, 81%인데 예, 지금 수능 16분에 나왔던 게 18%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한다 난이도가 되게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뭐 많이 나오는데 이건 읽어보시고요. 저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 보면 필수 예제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자, 필수 예제 보시면 1번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림은 어떤 동물 A의 세포 가와 라에 각각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냅니다. 각 세포의 핵상을 쓰시고 있는데 자, 일단은 상동체가 없고 폴로이드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A라고 배웠는데 핵상이에요. 핵상, 핵형 분석을 통해서 핵상을 표현할 수 있다. 핵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염색체의 수와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동체가 하나만 있으면 뭐다? N이야. 그러면 equal 뭐라고 쓴다? 3이라고 쓰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뭐가 될까? 선생님 얘네들이 상공세인데요. 그러네. 그러니까 얘는 색상이 2의 이퀄 얼마다? 6일 거예요. 그지? 근데 선생님 다는요. 얘는 n 이퀄 3이겠죠. 그럼 라는 2n 이퀄 6일 거예요. 와, 그렇다면 선생님 여기에 얘가 라가 DNA 복제가 되면 무슨 모양? 나가 되겠네요. 라가 DNA 복제가 된 상태라면 나의 모양으로 돌아가 생기겠네요.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서 얘가 가가 염색 근체가 분리가 되면 가의 모양이 되겠네요. 그지? 염색 근체가 분리가 돼서 이렇게 반반씩 나뉘면 그지? 그러니까 염색 근체의 분리가 일어나면 누구의 모양이 가의 모양이 되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첫 번째는 하나의 동물, 한 종에 속하는 동물 A의 세포에 들어있는 핵상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연습을 해봤습니다. 됐죠? 자, 그러고 나왔더니 문제는 선생님이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성염색체가 있다고 한다면 얘는 내가 보건데 뭐한다? 같은 모양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에는 6인데 4 플러스 xx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치? 2에는 상염색체 4개와 성염색체 2개인데 Y염색체가 안 보이니까. 오케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뭐한다? 핵형을 통해서 핵형 분석을 통해서 핵성에 대한 얘기를 해결할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넘어가서 필수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자, 그림은 세포 가다의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가 나타낸 것이며 서로 다른 개체의 AB는 같은 종입니다. 다른 개체예요. 하지만 같은 종이랍니다. 자, 가가 A의 세포고요. 나는 B의 세포랍니다. 가가 A의 세포고 나가 B의 세포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자, 선생님 얘하고 얘가 같아요. 얘하고 얘가 같네요. 그러면 얘가 X형 색채고 얘가 Y형 색채가 보여요. 왜? Y형 색채가 4니까. 보여? 이해돼?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건 얘는 상염색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염색체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지? 그럼 성염색체가 저렇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있는 4는요. 우리 핵상에서 표현해볼까요? n 이퀄 3이야. 그런데 얘를 2 플러스 x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얘도 나도 n 이퀄 3인데 선생님 여기는 y형 색채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목에 2의 상태예요. 2의 상태 6이에요. 그런데 얘는 4 플러스 xx가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눈치 빠르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A의 성별은 뭐라고요? 여성이다. 그죠? 암컷. 그 다음에 다른 A 중 어떤 개체의 세포냐고요? A의 세포일 거예요. 왜? B는 뭐니까? 수컷이니까. 맞습니까? B는 수컷이니까. 자, 기억은 상염색체가 아닙니까? X염색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상염색체나 X염색체나 Y염색체 중에서 X염색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됐지? 자, 필수예제 2, 스텝 2까지 갔어. 자, 그 다음 단계입니다.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필수예제 3번을 봅니다. 자, 필수예제 3번에 3번과 4번이 나오는데 3, 4번을 잽싸게 풀고 확인해 볼게요.
숨은 그림 찾기. 그지? 꼭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 같아. 자, 3번 문제를 대략적으로 보면요. A, B는 서로 다른 점이 나옵니다. 뭐가 다르다는 얘기야? 핵형이 달라요. 핵형. 염색체의 무리함과 크기, 순서, 수가 다르다고. 근데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닐까? 하나는 같은 종이에요. 근데 다가 달라. 맞아? 다가 달라. 그러니까 가가 A의 세포라고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가는 A의 세포다. 그럼 얘는 N 이퀄 얼마다? 3이에요. 그런데 얘는 2N 이퀄 6이겠네. 그런데 보니까 요거 뭐야? 얘는 4 플러스 XX일 거야. 얘는 2 플러스 X가 되겠네. Y형 자체가 안 보여요. 그죠? Y형 자체가. 자, 그런데 얘는 그렇다면 얘도 A 세포일 테니까 그럼 얘가 누구다? 4가 B의 세포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A의 세포고 4는 누구다? B의 세포가 맞습니다. 그죠? B의 세포. 근데 B가 암컷이 수컷인지 모르겠어. 그지? 비교 대상이 없어서. 됐지? 자, 그리고 필수의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요. 가와 마의 각부는 모든 형체를 갖춘 소수점 객체. A, B, C는 객체는 세 가지인데 총은 몇 가지다? 두 가지랍니다. 총은. 자, 주어진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는 A의 세포고 나는 B의 세포래. 굿샷. 자, 그렇다면 문제 적어볼 거야. 얘는 2얘는 6이야. 그런데 XX가 돼요. 맞아. 선생님 나를 보니까요. 얘는 A 이퀄 3이에요. A 이퀄 3. 자, 다라 마는 각각 누구라고? B 세포와 C 세포 중 하나래. 그렇다면 B 세포하고 비교해 볼 거예요. 얘가 Y군요. 얘가 X고요. 그죠? 맞아, 맞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하고 같은 종이겠네요. B예요, B. 그래서 얘는 Y형 자체를 가지고 있고요. 얘도 N 이퀄 3이라는 합성을 쓸 수 있는데 얘는 무슨 형 자체? X형 자체를 갖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B는 스쿼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하얀색 길이라는 게 얘네 두 개가 뭐라고? 얘가 C일 거야. 그지? 근데 그 C를 봤을 때는 얘가 N 이퀄 3이고 N 이퀄 3인데 선생님 Y형 자체가 안 보여요. 그게 이게 무슨 얘기야? 암컷이라는 얘기지. 얘도 X야. 얘도 X고. 보인다. 내가 못 봤다. 여기에 Y형 자체 보여요. 얘가 누구야? X고 선생님 얘가 Y 같아요. 맞아. 헷갈려? 이거 처음 해볼 때 문제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얘는 X형 자체 갖고 있고 얘는 Y형 자체 갖고 있네. 그렇다면 A, B, C 형벌이 뭐냐고요? A는 암컷, B, C는 노컷. 다음에 가와 마는 같은 종의 세포냐고요? 아니요. 가와 마가 같은 종의 세포겠다. B만 다르네요. 그지? 가와 마가 같은 종의 세포이다. 맞겠죠? 여기서 그림을 보니까 핵형을 딱 비교를 해보니까 얘 가와 그다음 누가 가라마가 뭐예요?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형이 그죠? 그렇게 해서 예제 4번까지 왔는데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어려움 없이 올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넘어가 봅니다. 자, 이제 이 필수 예제 5번 보세요.
자, 필수의 이제 5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같은 동물 2 이퀄 6인 원과 2의 세포입니다. 같은 동일합니다. 조건을 정확히 보세요. 같은 동일 동물 원과 2의 세포고, 자, 두 개는 원의 세포고 나머지 한 개는 2의 세포랍니다. 뭐라? 드디어 이제, 자, 그렇다면 눈을 씻고 뭐한다? X형 색채와 Y형 색 잡습니다. 얘가 X고 얘가 Y 같네요. 보여요? 같은 종이니까 그렇다면 얘는 지금 뭐가 될까요? 라고 하면 XX겠네요. 얘는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가? X가 되겠네요. 짧은 게 없으니까. 아, 요즘 목이 빨라. 자,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한 개는, 두 개는 원의 세포고, 나머지 한 개가 투의 세포랍니다. 그럼 원투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대립조자가 나와 있네요. 얘는 라지 B하고 스몰 B가 대립조자랍니다. 대립조자는 어디 있다고요? 같은 상승세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BB를 갖고 있네요. 라지 B, 라지 B. 그럼 스몰 B를 가지고 있는 얘는 누가? 나의 세포가 아니라 가다가 같은 세포겠다. 이해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은 라지 B하고 스몰 B라고 하는 이형 접합을 가지고 있는 대립분자를 가지고 있는 놈이고요. 2는 뭐냐 하면 라지 B라고 하는 동형 접합을 가지고 있는 놈일 거야. 오케이? 동형 접합을 갖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2에는 6이에요. 그리고 라지 B를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데 얘는 n 이퀄 3인데 뭘 갖고 있다? 스몰 B를 갖고 있어요. 얘는 2에는 얼마야? 6인데 라지 B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에는 스몰 B가 있을 거야. 그래야지 가가 답이 세포일 테니까. 이해돼? 돼, 안 돼? 저거는 이겨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얘는 라지 B라고 하는 동력표가 스몰 B가 있을 수가 없다. 근데 라지 B 얘는 하나만 나타냈으니까 스몰 B가 여기 들어있는 거 표시 안 되는 거예요. 추론이지, 추론. 라지 BB를 가지고 있는 놈은 스몰 B를 가질 수가 없어. 스몰 B를 가질 수 있는 건 얘 라지 B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스몰 B인지 라지인지 모르는데 그게 스몰 B일 거라고 우리가 추론하는 거야. 왜? 세 개 중에 두 개는 하나의 세포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렇다면 원과 투의 세포인가 그랬는데 원의 세포는 누구다? 가와 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투의 세포는 누구다? 나가 되겠죠. 그래서 원의 유전자는 뭐라고요? 라지 B의 스몰 B라는 이형접합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됐냐? 자, 그래서 예제 5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넘어가 버리면 또 어려운 게 나오려나요? 이야, 이거는 뭐가 된다?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다른 종인 2n의 핵성을 정확히 안 나타내고 있네요. 그리고 모든 염색체의 표현의 X형 특수를 제외한 나머지 염색체를 모두 나타내고 있어야 합니다. 헐락이야. 종이 다르네요. A가. 그래서 두 개는 누구의 세포다? A의 세포고 나머지 한 개가 B의 세포라고 좋네요.
자, 일단은 모양을 봅시다. 모양을 보면 선생님 이 하얀 거 얘하고 얘가 이렇게 표시하면 X형 지체라서 얘하고 얘가 같네요. 같은 종이지. 맞아. 가운데는 하얀색 큰 게 없어. 나에는. 그러니까 얘는 누구다? A일 거야. 얘도 A 아닐까? 근데 가와나를 비교해보니까 선생님 X형 색채를 제외시켰다 했고 여기에 X형 색채는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 기억이 뭐다? 요 놈이 Y형 색채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 X가 X가 없기 때문에.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에 Y형 색채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선생님 얘는요 B인데 나는 B인데 선생님 왜 5개예요? 짝수가 돼야 되는데 뭐가 빠진 거예요? 얘도? X형 색채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누구다? Y형 색채겠지. 그럼 각각의 합산을 떠나면 얘는 n 이퀄 얼마가 3의 y형 색채를 가지고 있고요. 얘는 2n 이퀄 6의 xy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얘는 n 이퀄 3인데 뭘 갖고 있다? x형 색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와 다가 a고요. 나가 뭐가 b인 거야. 자, a, b 중 어떤 객체냐고요? A의 객체를 나타내는 건 가와 가고요. 그 다음이 B의 객체를 나타내는 명객체는 나가 되겠네요. A, B의 성별 같아요. A도 XY, B도 뭐 XY일 테니까 기억의 염세 종류는 뭐냐고요? Y 염세체는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해됐어? 굿. 제가 필수에 대해 6번까지 왔슈. 자, 그러고 필수예제 7번으로 가봅니다. 7번 문제 보시면요. 2n 이퀄 6입니다. 근데 AC에 들어있는 모든 상형 객체와 기억을 흥분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기억이 뭐라고요? X형 객체, Y형 객체 중 하나고요. 그 다음이 A, B는 같은 종이고 B와 C는 서로 다른 종이랍니다. 그 다음이 가와라 중 2개는 암컷에 나머지 2개는 수컷의 색소랍니다. 자, 이거 봐라. 종이 2종류네요. 그죠? 종이 2종류고 객체가 몇 개게? 3개네. 그러네. 그러면 일단은 얘가 뭐다? 녹색으로 표현해볼게. 얘가 성형색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성형색체. 근데 얘하고 동일한 가지고 있는 게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놈이 여기에는 뭐가 없다? 여기에는 염색차가 없네요. 그치? 근데 얘는 얘가 성형색체 같아.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가 지금 여기서 이제 추론하기 시작하는 거야. 과연 어떻게 추론을 해가야 될까요? A, B는 같은 종이고 B와 C는 서로 다른 종이라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자, 이게 기억이 X형 색채라면 얘는 두 개가 같이 표현되지 않아야 되겠네요. 하나만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게? 얘는 2n이란 말이야, 합성이. 그럼 기억이 X형 색채라면 얘는 몇 개가? 2개가 표현이 되는데 X형 색채가 아니네. 이 성형 색채가 무슨 형 색채야? Y형 색채라고 되어야 되겠네. 그래 이제 하나만 같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뭐가? Y형 색채가 표현이 된 거니까 여기도 지금 뭐야? X형체가 빠진 거고 여기도 X가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아, 얘는 X형 채가 있는 거네. 그러면 얘는 뭐야? Y형 채가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뭐가? 컷이야. 컷. 얘하고 얘가 뭐야? 나와 다가 암컷인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첫 번째. 표시되어 있는 성형 객체가 X형 객체가 아닌 이유. X형 객체는 얘는 두 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Y형 객체는 지금 표현이 안 돼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Y형 객체가 표현이 안 돼 있다면 2에 6에 여기 뭐한다? 문제가 걸리니까. 얘는 n 이퀄 3이야. Y 때문에 걸린 거지. 얘는 n 이퀄 3이고 얘도 n 이퀄 3인데 두 개밖에 표현이 안 됐잖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맞아. 다시 한번. 자, 이 기억의 X형 객체가 안 될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X형 객체가 아니라면 기억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설마 얘가 스쿼시다? 얘가 X형 객체다? 그럼 XY고 XY고 야 이거 헷갈린다. 모든 상형 객체와 기억을 나타내는데 기억은 X형체 Y형체 하나래. A는 같은 종이라며 BC는 서로 다른 종이고 두 개는 암컷에 나머지 두 개는 스쿼트의 제풀에 맞다. 이 한번 다시 해보자. 우리가 다시 해봐서 요 염색체가 성염색체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얘가 만약에 그래 두 가지 쪽으로 보자. X염색체는 X염색체라고 한다면 모든 상태 기억을 나타내는 하나를 안 나타내는 거야. X, Y 중에. 그러면 이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Y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얘가 X형 색채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X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지? 그럼 얘도 X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 Y형 색채가 뭐한다? 빠진 거니까 다와 라가 뭐다? 다와 라가 암컷, 아수컷, 가와 라가 뭐다? 암컷으로 가야 되는 거네. 그지? 얘를 X형 색채라고 가정한다면 Y형 색채가 빠져 있는 거고, 여기도 없는 거 보니까 Y형 색채가 빠진 거고, 얘는 X형 색채가 있는 거고, 얘가 X형 색채입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얘가 누구다? A고요. 얘가 B예요. 일단 그 저기. 그럼 얘가 C겠죠? 됐어. 이해됐어? 그렇다면 기억은 무슨 염색체다? X형 색채라고 보여지네요. 그럼 C의 성별이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서로 다른 점이라면 두 개는 암컷, 두 개는 스쿼시라니까 얘네가 뭐야? 스쿼시니까 C의 성별은 암컷이어야 되네요. 그럼 가와라는 다른 개체의 세포가 맞겠지요? 다른 개체의 세포가 맞다? 여기서 문제가 걸리네. 가와 라가 다른 개체의 세포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네. 얘가 X형 특차로. 맞아요. 얘 성형 특체가 지금 보여준 성형 특체가 X형 특체라고 한다면, 그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 가와라가 같은 종인지 다른 개체인지.
맞지? 그럼 반대로 해볼게. 요번에는 얘가 y형 색채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 요번에 했던 거에 정 반대로 해볼 거야. 그러면 뭔가 다른 답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뭡니까라고 한다면, 야, 이 염색체가 만약에 y형 색채가 표현이 된 거라면 어떻게 될까? 여기 x가 숨겨져 있는 거고, 여기 x가 숨겨져 있는 거고요. 여기는 y가 있죠. 맞아, 맞아. 그러면, 아, 선생님, 얘하고 얘가 누구예요? 얘예요. A, B는 같은 종이고 B와 C는 서로 다른 종이라 했으니까 이거 B라고 얘기할 수 없네. 어쨌거나 얘가 지금 뭐다? A, B 중에 하나일 테고 그리고 얘가 누구야? 얘가 누굴까요? 라고 한다면 요 놈이 C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컷이 누구다? 가와 라가 수컷이고요. 얘네들이 뭐다? 암컷이겠죠. 그렇게 줬으니까 두 개는 암컷, 나머지 수컷 세트다. 그러니까 답이 전혀 달라지는 거지. 어떻게? B형이 Y형 색채라고 한다면 C의 성별은 뭐가 된다? 암컷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와라는 서로 다른 세포다 아니다. 같은 개체가 Y형 색채를 갖고 있으니까. 맞아. 근데 아까 얘를 X형 색채로 봤더니 뭐가 문제가 생기더라? 가와라가 같은 개체인지 다른 개체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맞아, 맞아. 맞소, 안 맞소?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x로 들어가고 하나는 y로 들어가서 나오는 게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X냐 Y냐 중에 X로 가도 되고 Y로 가도 되는 상황이야. 근데 X로 갔을 경우에 마지막 3번에 대한 대답을 못 한단 말이야. 그 3번에 대해 제가 x 쪽에서 나눠줄 수 있고 y 쪽에서 나눠줄 수 있는데 그게 서로 다른 개체의 세포인지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고 경우가 있는데 그걸로 확인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지? X형 색소로 얘기한다면 가와 라가 같은 개체인지 다른 개체인지 모른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둘만 뭐라고 했어? 스쿼시고 둘만 암컷이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얘가 지금 C인가 혹세 서로 다르니까. 근데 다하고 결국에는 다와 가와 누가 나가 같은 종이란 말이야. 맞아, 맞아. A, B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근데 두 개가 암컷이고 두 개가 수컷이라니까 가라가 뭐야? 수컷이야. 다는 암컷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와 라가 같은 개체의 뭐다? 세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동그라미 치자. 가와 라가 서로 다른 개체의 세포다. 다른 개체가 같은 개체의 세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렇게 7번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넘어가 봅니다.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8번입니다. 자, 어떤 동물 A인데 E했네. 몇 개짜리인지 몰라. 두 개의 세포는 동일한 상체 한 개를 제외한 상염색체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 염색체를 못 나왔대. 이미 상염색체를 제외했네요. 그지? 나머지 한 개의 세포는 염색체를 모두 나타냈답니다. 이런 씨. 야, 그렇다면 얘는 A 거 얼마예요? 저거 보는 거야. 얘는 2n이 아닌데. 2n이군요. 6자리 같아요. 뭐가 하나 빠졌을까? 얘가 하나가 빠지지 않았을까? 그지? 얘가 하나가 뭐가 돼야 돼? 제대로 나와야 되는 거지.
얘가 하나가 상염특체야. 그럼 얘가 X염특체, 얘가 무슨 염특체야? Y고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얘도 뭐가 빠져 있는 거야? 요 놈이 빠져 있는 놈입니다. 그러면 얘는 n equal 3에 뭐가 들어가 있다? x가 있는 놈이네요. 얘는 xy고요. 그죠? 그 다음이 여기에는 그대로 뭐가 되어 있다? 다 들어가 있네. x형 자체가. 그러니까 n equal 3에 x다. 그러니까 a의 성별은 뭐다? 스컷이고요. 가장 염색체 한계가 제외된 세포는 누가? 나와 다 두 개가 여러분들 뭐한다?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세체수를 분기의 세포당 염색 분치의 수는 그랬네. 얘는 12개겠죠. 왜냐면 중기세포는 상동염색체가 염색 분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갖게 곱하기 2가 있는 형태니까 하나에 2개씩으로 따지면 몇 개? 12개가 맞을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필수예제 8번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세요. 9번 문제. 2n의 혈 6에 AH 세포 가에 들어있는 모든 염체는 이 C 두 가지 종으로 구분된답니다. A와 C는 두 가지 종이고요. 가가 뭐라고요? A. 나가 B. 다가 C의 세포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B, C의 성은 서로 다르답니다. 그리고 염색체 A와 B 중 하나는 상염체고 하나는 성염색체랍니다. 험난하다. 일단은 뭐예요? C가 XX네요. 그죠? C가 XX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자, 그렇다면 얘가 종이 달라야 되니까 얘네들이 상동염색체, 얘네들이 상동체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B는 뭐다? 성염색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스몰 b가 뭐다? 요게 성염색체가 돼야 될 거고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요 조그만 게 뭐다? Y염색체니까 X염색체가 돼야 될 것 같죠? X염색체. 자, 그렇다면 여기도 A도 마찬가지 얘네들이 뭐한다? 상동. 그러니까 얘는 얘하고 상동이 돼야 되겠죠, A는 상염색체가 돼야 되고요. 상염색체가 돼야 되고 그렇다면 B 같은 경우에 성염색체 X를 했으니까 얘는 A는 XX, B는 XY, C가 뭐다? XX다. 그렇다면 A는 무슨 염색체다? 상염색체고 B가 뭐다? 성염색체 중에서 X염색체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네요. 그러니까 A는 뭐에 속한다? X에 해당이 되니까 암컷이겠죠. 이해가 됩니까? A는 암컷일 것이다. 됐죠? 자, 그러고 넘어가면요. 반드시 암기 패스 스킬을 보면 첫 번째, 염색체 분석에서요, 상동체 확인해라. 그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상동체 XY를 우리가 뭐하자? 상dom체 확인해라. 그 다음에 조개 구분해줘야 되고요. 제시된 유전장이 다를 경우에 뭐다? 동명접합인지 아니면 이형접합인지 봐라. 그 다음에 일부 염색체를 제외하고 나타낸 핵형 분석의 문제에서는 뭐한다? X염색체를 제외한 경우, Y염색체를 제외한 경우, 혹은 일부 염색체를 문자로 지시한 경우 이렇게 5가지 경우로 뭐한다?
핵형 분석에 대한 얘기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